아, 리얼도 이제 합법화된 거야? 저희가 세관 상대로 이거를 소송하고 있어. 저희는 딴 데처럼 막 마네킹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성인 용품, 성기구 이렇게. 안녕하세요. 섹스토이의 일상을 꿈꾸는 토이캐스트 특별편입니다. 오늘은 리얼돌 재판 과정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름다운 남자 섹시군이고요. 브루루닷컴의 이상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재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리얼돌 사실 법적인 내용이랄까 우리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무슨 그렇죠.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관련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사가 좀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무리 알려줘도 일반 대중들은 네. 디테일은 관심이 없어. 네. 아, 리얼도 이제 합법화된 거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리얼돌 대법원 승소가 뭔지 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일단 그 리얼돌이라는 제품이 2017년 전까지 이제 그 통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통관 보류 소송이 이제 불복을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졌는데 2심, 3심에서 저희가 이겨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관은 이 리얼돌을 막지 말고 수입을 시켜줘라 라는 이제 판결을 받은 게 2019년 6월 달에 나온 그게 거죠.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언론에 나온 네. 거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판매나 제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리얼돌에 대한 어떤 규제나 어떤 뭐 허용이나 규정하는 법률은 없어요. 다만 관세법에 음란한 물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정확한 문구가 생각 안 나는데 불응수란 미풍령 소지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은 세관장이 그 통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이제 그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나 판매는 원래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좀 짚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은 2019년 그렇게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보류 처분 뭐 이런 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2019년 6월에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제 보통 세관의 메커니즘상 요 제품이 승소를 했다 하면 요거랑 비슷한 제품은 이제 당연히 다 통관이 돼야 되는 통관을 거죠.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뭐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뭐 다른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논란인 것 중에 하나가 전파법인데 갖고 오는 거 하나하나 뭐 전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그 그것도 이제 바뀌지 않았나 이제? 바뀌었지 않아요? 네네. 뭐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이 뭐 개별 규정이 따로 있기는 한데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다르다고 해서 이 품질의 뭐 위험도나 뭐 이런 게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너무 이러면서 대중들이 못 알아듣는데 너무 길어. 네, 그런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리얼돌 승소받은 게 리얼돌 전체를 승소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제품을 들여오다가 이게 보류 처분을 받았으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거 통과시켜줘라 해서 통과를 받은 거예요. 그 특정 상품은 브랜드도 있고 제조국도 있고 옵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이거와 리얼돌의 전체 카테고리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같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재질이 확실히 다르거나 이 통관된 거랑 승소받은 거랑 아니면은 최소한 브랜드라도 다르거나 이 정도가 그나마 그래 이건 통관이지만 이건 안 돼. 그나마 양보해서 되는데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은 브랜드에 같은 모델인데 뭐 여기 옵션이 좀 색깔이 다른다고 옵션이 달라도 다 통과를 안 시켜주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승소하면 이 세관은 그 관장인가 세관의 대장은 누굽니까? 세관장이 있고 이제 네. 그 위에 올라가면은 관세청장. 아,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그 국가에서 여기 이 돈을 물어주고요.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위헌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내는 건 사실 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 그쵸. 그 화가 나지. 아, 저는 그래서 이 조금 관세청에서 목리를 부린다. 저는 이래 봐요. 일단 지금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것까지 막는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막으면은 소송이 다시 걸리고 소송에 네네. 지면은 그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자기 돈이 안 드니까 네.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변호사가 안 하고. 그렇죠. 이거를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봐요. 관세청에 계신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자기 신념이랑 배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리얼돌이랑 배치할 수 있죠.
하지만 법으로 허용했잖아요. 그럼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랑 배치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되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아예 기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법원이 기준을 대법원에서 만들어서 딱 보여줬는데 네네. 요것도 받아들이기 싫다 하면은 뭐 사실상 행정 그 관세청장이 뭐 국민 권리 위에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네네. 건데 요거는 좀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그 심각한 피해가 갖는 그런 처사라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다루는 건 이제 리얼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산업군에서 관세청과의 소송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리얼돌을 뭐 금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 이슈랑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얘기해 볼 때가 또 있겠죠. 계속해서 좀 얼마 전에 또 승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을 하고 있고 현황이 어때요? 브랜드로 치면 한 12개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리얼돌 브랜드 12개인 거야? 네, 리얼돌 각 12개 브랜드의 한 22개 제품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난 거예요? 네, 저희가 세관 상대로 이거를 소송하고 네, 있어요. 이거 보류가 아우 피곤했다 진짜.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다 모아서 하지 않고 한 건 한 건 한 건 하냐? 법적으로 가면은 기속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정이 계속 나면은 이제 행정학적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쌓아가려고 네. 스토리는. 그런 건수를 이제 똑똑하다. 그래서 보기보다 똑똑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승소를 할 때마다 세관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판에 질 때마다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세관 측에서도 압박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건 한 건 일종의 전략적인 거구나. 그렇죠. 22건을 지금 네. 대고 있고 5건에 대해서는 네. 1심에서 승소하셨네요. 네, 요 5건 중에 이제 하나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그 제품이 다시 이제 옵션이 다르다고. 네,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한번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다음에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 그 심판으로 부재정차가 있죠. 네, 네. 행정 심판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네.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소송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 심판에서도 진 거예요, 그러면? 네, 행정 심판에서도 진 겁니다. 관세청은 이제 그 관세청장 이제 산하에서 이제 한번 판단이 있었던 거고 조세 심판 그 행정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그 국무조정실 산하. 네, 네. 네,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판단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둘 다 그 안 된다라는 판결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소송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관세청은 그렇다 치고 네. 저는 이제 좀 감정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조세 심판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관세청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유는 관세청이 주장했던 그 이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이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똑같은 브랜드임에도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음부 모양은 뭐 그만큼 디테일하지 않았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음모가 만약에 달려 있다 하면은 또 음란성이 뭐 추가된다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유로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네. 음모가 있고 없고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음모가 있다고 안 됐으면은 그건 그러려니 해라고 할 건데 뭐 없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런 거니까 음모 여부와 상관없이 다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손톱 색깔이 다르다. 그건 안 이상하지. 요걸로 하거나 뭐 그건 이상하다, 그지? 그건 이상해. 음부에 원하는 부분을 뗐다 붙일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 제품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요런 게 다르다고 이제 음모성이 더 짙다. 뭐 요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관세청은 이제 자기들의 판단으로 요거를 이제 물건을 그 통과시키고 통과를 할 수 없고 이런 권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보니까 이 관세청 이 조금 의사결정권자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저는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탄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국회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국회가 이런 이슈가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이 시대가 지금 바뀌니까 앞으로 더 이런 이슈가 더 많아질 텐데 더 유사한 제품은 많아지고 그럼 국회가 관세법도 좀 손보고 그다음에 유통이나 이런 제조 관련해서 손을 좀 제대로 좀 봐놓으면 관세청도 일하기 편하잖아. 저희가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 전에 이 사건이 막
이제 시끄러울 때 뭐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그때는 약간 비웃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한데 그 사이에 뭐 저희한테 의견 청취라든가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제가 열린 건지 모르지만은 그거 저는 한 번도 열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저희한테 뭐 연락 온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법이 정비되지가 않았다라면서 이제 네. 막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똑같은 중국이랑 똑같은 제품을 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것도 규정하고 네.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니까 소송이 지금 22개인데 아까 이제 비용 얘기 좀 물어봤는데 500만 원씩만 잡아도 천문학적인 비용 우리 같은 그렇죠. 개인한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휘청휘청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가 요것 때문에 좀 되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 네. 그 작년 한 해 동안 여기 좀 타격이 되게 컸어요. 리얼돌 자체가 오더메이드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시려는 분이 그 옵션을 다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성품이 아니라 이제 생산 과정부터 이제 주문자 그 요청대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이제 입금이 안 되면은 제작 그거 시작조차 안 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공장에 돈을 다 줬고 그런데 요게 통관 상황에서 전부 다 걸려버리니까 이제 손님들은 물건 달라고 하고 왜 안 주냐고 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것도 환불해주고 네. 그럼 또 저희가 뭐 요것만 그 일단 공장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장은 어차피 돈을 다 줬지. 네, 공장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다 했고 우리는 네, 세관 다 보세 했죠. 창고에 보루창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거고. 네, 보세 창고 거기에 그냥 쌓여 있는 거고 저희는 그쪽으로도 돈 주고 그 손님한테 다시 전액 다 환불하고 하니까 그 게다가 이제 소송해야 되니까 소송 비용까지 마련해야 나 예전에 되고. 그 얼마 전에 부르르닷컴을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얼돌 무슨 구매 게시판 이런 거 눌렀어요. 근데 거기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뭐 어떤 상품 사는데 1,000몇백만 원짜리 산 거야. 온다 하고 1년이 지나버린 거야 지금 이 건 때문에. 그 제품이 대법원 승소한 그 제품입니다. 미치고 환장한 네. 거지. 돈은 여기도 아마 뭐 꽤 많은 돈을 공장에 이미 줬을 거고 그렇죠. 여기서 받은 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환불해줬다고 네. 이 답글 줬는데 내가 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리얼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도 모자란데 정부가 지금 계속 초를 치는 거잖아요. 진짜 피해액이 한 2억 정도 됐을 그거밖에 안 거예요. 돼요? 아직 한 20억이라 해. 아니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주문이랑 거기에 대한 이런 피해액은 2억 정도 되고, 근데 저희가 또 소송 비용이 있으니까. 네, 수송 비용도 있고 이걸 만약에 물건을 오면 물건을 받아서 이제 뭐 여러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려고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다가 이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들은 것도 네. 이제 리얼돌 체험방이나 이런 것도 사업을 이제 했었대 납품을. 근데 그게 네네. 납품이 안 돼가지고 또 문제된 케이스도 있고. 개인한테도 그렇지만은 기업 간에 이런 납품이 안 된 것도 있고 거기 뭐 기업 신뢰도 하락, 급하락.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쪽 사장님이 되게 뭐 화나셔가지고 사무실에 뭐 항의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진짜 피해액은 진짜 뭐 15억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보면서 이게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 판결 나는 데까지는 이해되는 건데 판결 나고 나서는 전향적으로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러고 그렇죠. 있다는 게 네. 정말 이 국무원들이 국민이나 기업을 볼 때 자기를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위험한 거라고 그렇죠. 보고 네. 태도가 만약에 동등한 입장이면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그에 준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번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걸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 행정소송 같은 거 했어. 왜 그러냐면은 이 공무원들한테 행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이 행정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이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의견을 대법원 판결이 주시더라고요. 나버렸잖아 벌써.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네. 다른 문제가 된 거죠. 네. 지금 그럴 수 이제 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조금 보시는 분한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다투죠. 그리고 1심에서 다시 이쪽에 항소를 하거나 항고를 하면 다시 2심에서 다투고 2심이 최종적인 확정되는 건데 거기에 다시 대법원까지 오는 3심이니까 대법원에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법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하면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어떤 그 선고가 일단 내려지면 그게 일종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위에는 헌법재판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모든 법률 이런 쪽에는 대부분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결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뭐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되게 오래된 판결이라던가 이런 게 바뀌는 건데 요거는 2019년도 판결이거든요. 그게 그쵸. 판결이 난 지 아직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도 안 됐어, 만으로. 네, 요거를 또 바꾼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가능하면 이런 거 사실은 나는 섹슈얼리티 관련해서 100번 토론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어. 아 저도요. 저 자신 있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법원까지 아니야? 저 법학대요. 아 법학과 나왔어요. 법대요? 네, 법대요. 아 졸업은 안 했으나 법대 살짝 이제 발만 담그고 나왔는데.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그 소송 진행 상황 좀 어느 정도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랄까? 지금 5개는 이제 승소했고 네. 20수건이 있으니까 아직도 1심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말 많은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 심리길이나 재판기라는 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횟수가 그렇죠. 많은데 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원래라면은 지금이 5번째 승소인데 원래 일정대로라면 저희가 좀 승소가 몇 건 더 있었어야 돼요. 근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법원이 휴정하는 기간이 있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이 느렸던 게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면은 올해 안에 꽤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곧 1심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분위기가 거의 다 승소하겠네요. 저희가 뭐 아동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없기 때문에 아마 승소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변호사님은 이제 승소할 때마다 수당 있어요? 네. 수당 있습니까? 수당은 이제 세관에서 돈을 어차피 물어주는 거니까 네. 그 건수가 많으니까 그 건수마다 이제 세관이 계속 돈을 주면은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변호사분의 이제 통장에 내 돈, 나 이런 게 제일 억울해. 이런 건 진짜 함부로 쓰는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네. 나라 돈을 진짜 그래서 억울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다가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 질 줄 알고 하는 이거 소송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애를 풀려고 하는 거에 또 가까울 네. 수 있어서 이거 저희는 이 적극적으로 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압박을 할 겁니다. 잘못 걸렸네. 네. 근데 솔직히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그래봤자 관세청은 손해보는 게 없어. 그 공무원들은. 그렇죠. 예. 하나도 없어, 손해보는 게. 여기 뭐 진급이 누락된다거나 뭐 그런 게 뭐 일단 뭐 그 안에 이 규정은 부르르 닦으면 모르겠지만은 괴로운 거야. 5년, 10년. 근데 그쪽에서 저희가 빨리 망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부르르아컵이 대단한 게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남성 자유용품, 그다음에 바이브, 딜도 수입 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태클 안 걸거든요. 그거를 승소하는 업체가 또 부르르닷컴이에요. 내가 볼 때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미친놈들이야. 아니, 보통은 이제 이게 막 하면은 밀수할 생각을 보통 해서 돈을 벌었거든 다들. 그쵸. 근데 여기는 네. 네가 이게 통관 안 시켜줘? 이러면 막 소송한 거잖아. 그래서 저희는 뭐 노빠꾸입니다. 그냥 그런 네. 측면에서는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우리가 아마 좀 그런 거는 네. 명예지 너무 명예 좀 네. 돈도 좀 많이 벌어주세요. 네네. 저희 그래도 성과가 조금 있었던 게 네네. 이제 하반신 리얼돌 하반신 제품은 이제 통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머리 파츠에 대해서는 여기 통관이 되는 머리는 그냥 가발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발 말고 그냥 머리 미용기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미용기구? 아니요 그것도 이제 저희는 딴 데처럼 막 마네킹 이렇게 안 하면 저희는 성인 용품 저희 성기구 이렇게 딱 적어서 이제 노 밖으로 이제 FM대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헤드 네. 부분하고 네. 상반신이나 하반신 그 반신 제품 상반신은 아직 막혀요. 그래요? 네, 근데 하반신이 네. 더 그럴 것 같은데. 머리 없는 요 몸통만 나와 있는 토르소는 또 통관이 되는데 토르소에 머리가 있으면 그건 잡힙니다. 헷갈린다. 네. 그럼 여기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승소 당시 모델과 브랜드가 똑같고 모델이 똑같고 옵션까지 똑같은 걸 판매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겠다는 거네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재판에 들어간 제품은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네네네네. 다른 제품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만들 당시랑 완전히 똑같은 옵션으로 이제 전부 다 뭐 오더 하나까지 전부 다 똑같이 해서 그냥. 이게 오더가 그러니까 옵션이 22가지 옵션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똑같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딱 내고 이제 갖고 오면은 그때도 막나 보자.
근데 그거 막으면 요거는 큰일 나는 거 예, 아니야?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물러서서 그래 그 옵션이 다른 거가 다른 제품이라고 치는데 만약에 진짜 똑같은 옵션까지 막냐 이거를 한번 아, 예. 좋은 테스트. 네네 저 한번 해보려고 만약에 네, 막으면 하고 어떻게 있고요. 되는 거지? 그럼 대법원 판결도 필요 없는 거네. 막으면 뭐 포장 상태가 다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박스 두께가 달라. 이럴 수 있잖아. 오 만약에 요거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원지 좀 주시고요. 다시 네네. 한번 요거 방송에서 네. 통과됐는지 네. 만약에 보류됐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는지 네. 이런 것 좀 그 같이 해주시고요. 네, 혹시 그 고객분들이 혹시 그 빨리 받아보고 싶다, 뭐 기념비적으로 제품을 이제 구입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 좀 고가기. 아 그러니까 네. 같은 모델의 같은 옵션으로 네. 판매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품 한다고 하고요. 네. 다른 모델, 다른 옵션은 2심까지는 나와야 좀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또 가나 이거 갈 수가 있나? 뭐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대법원 이 법학까지 대법원 2심까지는 이제 딱 판결을 이제 딱 되게 세세하게 하는데 3심을 가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굳이 대법원 판결이 필요 없다고 없겠는데 생각하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기각할 것 네, 같은데 그쪽에 네. 항고에도? 근데 어차피 2019년 판결이 있으니까 저희 예상에서는 이제 30은 그냥 기각. 기각될 것 같아 내 그러니까 생각에도. 2심 이기면은 거의 뭐 끝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실 이 영상에서 다루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리얼돌이 이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여성 혐오적이다 뭐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범죄를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네. 그거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리얼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네. 업체 입장에서 입장이라고 생각이라고 요거를 이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실제로 리얼돌 뭐 고객들을 많이 상담도 많이 해봤고 주 고객층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저희는 되게 여러 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뭐 60대 뭐 분도 장애인분도 있었고. 있을 수 있고 아 장애인분도 몇 분 계셨고요. 네. 그럼 다양한 분들이 네,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신데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이걸 산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굳이 뭐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범죄랑 연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네. 아니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거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이거는 확실하게 봅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범죄 저지를 사람들이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 저지를 사람들이 이거 그래 그거는 저도 네. 동의하긴 하는데 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그런데 여기 리얼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왜 리얼도를 찾으시냐면은 진짜 외로우신 분들이 찾으시는 게 대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리얼돌이 무게도 많이 나고 그 관리도 되게 섬세하게 해줘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진짜 간절해서 찾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런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뭐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주장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리얼돌을 사용하면 여성을 도구처럼 생각하거나 물화해서 대상한다 뭐 이런 좀 의미가 있는데 그 함부로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하고 이렇게 잘 시켜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대상화하는 걸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리얼돌의 어떤 그 의지대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남성의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한 1년 후에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우리 진행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의심 나오거나 뭐 저희가 뭐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통관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승전부를 YTN도 MBN도 아닌 여기 레드올릭스에서 가장 먼저 단독 이렇게 딱 달게 해가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밖에 정보가 없으면 다 여기로 몰리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하고 나서 바로 다른 데 한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해야 돼요 그때. 네. 리얼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조금 곱게 보긴 힘든데 네네. 리얼돌 정도면 우리 사회가 허용해도 괜찮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응원 차원에서
가서 리올드는 좀 비싸잖아요. 근데 오나홀도 팔고 아, 뭐 저희 바이브도 팔고 다 팔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캐스트 섹스토이 일상화를 꿈꾸는 일은 계속되고요. 오늘은 부르르닷컴 네. 이상진 대표 모시고 리얼돌 승소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토요캐스트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 때 또 오겠습니다. 네.